네, 지난 강의에서는 미분계수가 무엇이고 그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미분계수가 바로 뭐다? 네, 극한값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는 바로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 서로 같을 때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미분계수도 이제 극한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좌미분계수 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좌극한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미분계수가 바로 우극한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이 좌미분계수와 바로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만 한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아서 이 미분계수라는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쓰여져 있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x는 a에서 일단 뭐여야 된다? 네, 연속이어야만 한다. 연속이어야만 바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그 두 값이 서로 같아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연속이지 않으면 왜 미분이 가능해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통해서 불연속인 점에서는 왜 미분이 불가능해지는지,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였었죠? 일단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점을 일단 찍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점은 정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은 바로 뭐예요? 네, 동점이죠. 자, 그래서 이 정점 A라는 곳에 찍혀 있는 정점으로부터 적당히 떨어진 곳에 동점을 하나 찍어주고, 이 동점에 해당하는 x를 그대로 x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점의 x는 바로 x, 그 다음에 함수값, 즉 y값은 fx가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의 변화량이니까, 자, 이 점도 좀 찍어 볼까요? 여기는 바로 a, fa가 되겠죠.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 구간, 닫힌 구간 a, x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즉 델타 x 분의 델타 y를 바로 요 a와 x를 써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네, x-a 분의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x가 바로 이 동점의 x가 무한히 a 쪽으로 다가가면 이 점이 이쪽으로 쭉 따라서 간다는 얘기는 바로 이 점의 x 좌표가 여기 a라는 곳을 향해서 무한히 다가간다는 거니까 리미트 x를 무한히 a로 보내주면 바로 a라는 곳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쪽은 델타 x가 0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x가 점점 a로 다가가게 되면 바로 이 분모는 얼마를 향해 가나요? 네, 당연히 0을 향해 가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함수값을 한 2 정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값을 3 정도로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바로 이 극한값, 이 x가 점점 a 쪽으로 이렇게 쭉 다가가게 되면 함수값은 2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네, 3을 향해 가죠. 이 fx의 극한값은 3이고 그 다음에 함수값은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분자는 얼마로? 1로 수렴하지만 분모는 0으로 수렴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0.00000000 얼마 분의 1,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가 없다.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미분을 하고자 하는 x에서
이 함수가 불연속이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끊겨 있을 때는 미분이 가능할 수가 없다.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일단 연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럼 미분이 가능해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연속이라는 조건이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필요한 조건은 되지만 연속이라는 그 조건을 하나를 만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추가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네, 바로 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까지 만족해야만 미분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분명히 x는 a에서 연속이죠. 자, 그렇지만 왜 바로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우선 점을 한번 찍어 볼까요? 점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찍어 보면 지금 이 점의 x는 바로 a보다 작은 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점을 a의 오른쪽에서 하나 또 찍으면 동점을, 이 x는 바로 a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겠죠. 일단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의 그 기하학적 의미는 뭐였었죠? 네, 바로 접선의 기울기였었죠. 자, 그래서 이 점이 이쪽으로 아무리 다가간다고 해도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계속 그려지게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양수가 나옵니다. 일단 점이 아무리 이쪽으로 다가간다고 해도 이 점하고 이 점,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해서 접선을 이렇게 아무리 긋는다고 해도 이쪽의 접선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 이쪽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되죠. 절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절대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미분계수를 딱히 뭐다라고 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때도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서 미분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하고자 하는 그 x에서 반드시 일단 뭐여야 된다? 연속이어야 된다. 그래야 미분이 가능해질 길이 열린다. 가능성이 열린다. 그렇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100% 미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가로 뭘 봐야 되느냐? 바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까지 같아짐을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가 가능하다? 네,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미분계수는 좌극한과 우극한, 즉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로 나뉜다. 그 두 개가 같아야만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네 가지의 그래프는 다 연속이죠. 네, 연속인 그래프라도 미분이 가능한 그래프도 있고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그래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거 일단 3개,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한 거 하나를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우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여기 x가 a인 곳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이 a에서 연속인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을 이렇게 딱딱딱딱 근접시키면서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될 것이고, 좌미분계수의 기울기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점이 아무리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다가온다고 해도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것은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겠죠. 이쪽에서 그어오는 접선은. 자, 그래서 결국은 좌미분계수와 즉 이 직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바로 뭐가 된다? 네,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은 불가능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도 여기를 a라고 하면 자, a보다 작은 쪽에 동점 하나를 잡아주고 a보다 큰 쪽에 동점을 잡았을 때 이 왼쪽에 있는 동점이 이 x는 a라는 곳으로 쭉 다가가면서 접선을, 그러니까 이가 두 점을 연결을 해서 쭉 긋다 보면 바로 이쪽에서의 좌미분계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는 이 점이 충분히 이쪽으로 다가갔다고 했을 때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우미분계수가 되겠죠. 자, 같아지지가 않죠. 자, 그래서 얘도 미분 불능이 된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점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오면서 거의 요 정도 왔다라고 한다면 요점하고 요점을 연결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좌미분계수는 바로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는 이렇게 점이 쭉 접근해 갈 텐데 요 정도 왔을 때 접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 접선의 길기는 음수, 얘는 0이니까 또 같아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그래프 같은 경우는 x는 a에서 모두 다 연속이긴 하지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아서 결국은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식으로 A의 왼쪽에서 동점을 계속 접근시켜 나가면서 충분히 A에 가까워져 왔을 때 접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점을 아무리 이쪽으로 당겨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다고 해도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좌미분계수도 0, 우미분계수도 0이 돼서 바로 얘는 극한값, 미분계수라는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 상에서 연속인 함수들에 한해서만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바로 이렇게 뾰족한 점, 이렇게 뾰족하죠. 이게 날카롭죠, 굉장히. 이렇게 뾰족한 점, 이런 점을 이제 첨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서는 언제나 왼쪽에서 그어오는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 그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즉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뾰족하지가 않죠. 이게 부드럽게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바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x는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라. 일단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x는 1에서 일단 연속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연속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바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서 x는 a로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이 함수값과 일치하면 뭐라고 한다? 그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배운 내용이죠. 미분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일단 연속성이 보장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연속인 그 함수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모두 존재하면서 그 값이 일치해야만 미분 가능하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것이 절대값 x 빼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x는 1에서의 일단 연속성을 먼저 따져봐야 된다.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함수값이 정의 되어야 된다. x는 1에서의 함수값은 1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바로 0이 나오죠. 정의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죠. x가 1로 갈 때 왼쪽에서 다가가든 오른쪽에서 다가가든 어쨌든 이 녀석은 1에 가까워져 가면 1 빼기 1의 값이 정확하게 1 빼기 1은 아니지만 이 값이 양수이면서 0에 다가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수이면서 0이라는 값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절대값 처리하면 둘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극한값이 함수값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러니까 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연속성은 보장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봐야 되죠? 네, 바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죠. 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즉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네, 평균 변화율의 극한. 자, 우선 좌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x의 값이 x라는 동점이 1이라는 정점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1의 왼쪽에서 다가갈 경우 좌미분계수를 구한다. x의 변화량은 당연히 x 빼기 1이고 x 동점 x에 대한 함수값은 y값은 fx, 1에 대한 함수값 y값은 f1이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평균 변화율의 x는 1로의 극한값. 자, 근데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으니까 좌극한값 또는 좌미분 계수. x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다가가니까 어쨌든 이 값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내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x 빼기라고 이 x 빼기는 똑같으니까 약분시키면 바로 좌미분계수는 얼마가 된다? 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x라는 동점이 1의 오른쪽에서 점점 접근을 해가면 x의 변화량 x 빼기 1은 0에 수렴해 갈 것이고 y의 변화량도 0으로 수렴해 가겠죠. 순간 변화율을 또는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접근해 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미분계수죠. 어쨌든 이 x는 1보다 조금이라도 크기 때문에 이 값은 양수가 되고 그냥 x-1로 나오겠죠. 그래서 약분시키면 얼마다? 네, 1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좌미분계수, 이쪽이 우미분계수죠. 두 개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분계수는 극한값이라고 했죠.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으니까 극한값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이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바로 다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바로 1,0에서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왼쪽에서는 뭐 접선을 아무리 이렇게 점을 이렇게 접근시키면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쭉 아무리 긋는다고 해도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지지 않더라. 어떤 점에서? 이렇게 뾰족한 점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좀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x는 1에서 연속이어야만 하겠죠. 자,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해서 그 값이 바로 함수값하고 같으면 연속이 된다. 자, 우선 f1, x가 1일 때는 이 함수를 가지고 함수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x에다 1 넣어서 계산하면 3이 되겠죠. 자, 우선 좌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x를 1로 접근을 시켜 봅시다. 1보다 작은 쪽에서. 자, 그러면 이 x는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x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된 함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녀석의 극한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3이 되겠죠. 1 넣어서 계산하면 3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갈 때, 즉 fx의 우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된 함수 4x 빼기 1로 함수값을 구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바로 4 빼기 1에서 얼마가 나오나요? 네, 3이 나오죠. 그래서 좌극한도 3이고 우극한도 3이니까 일단 뭐다? 네,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어딜 향해 간다? 네, 함수값을 향해 간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함수값이 어디에 찍혀 있는데? 3에 찍혀 있는데 왼쪽에서도 3으로, 오른쪽에서도 3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자, 이제 연속성은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바로 여기에서 이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구해서 서로 같은지 비교를 해 봐야겠죠. 자, 우선 평균 변화율, x가 1로 다가갈 때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자, 여기는 이제 x가 1로 가니까 x의 변화량은 x-1이 되고 x에 대한 함수값은 a가 되고 그 다음에 1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 3이죠. 1일 때 f1이 3이니까 fx-f1 x-1 분의 fx-f1. 근데 fx가 1보다 작은 쪽이니까 바로 요게 fx, 이거 마이너스 함수값 3.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빼기 1, x 빼기 1 약분되고 남는 것이 x 플러스 3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의 x는 1로의 극한이 바로 4가 된다 해서 바로 좌미분계수는 얼마다? 네, 4다. 그 다음에 x가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해 갈 때 뭐 여기에 있는 수식은 똑같죠. 평균 변화율은 x-1 델타 x분의 fx-f1 델타 y. 네, x가 1보다 큰 쪽에서 정의된 함수는 4x-1이니까 요 녀석이 바로 fx가 되는 것이죠. 요게 fx, 그 다음에 요게 바로 f1.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x-1로 묶어서 약분시키면 얼마가 되나요? 네, 4가 되죠. 그래서 좌미분계수도 4, 우미분계수도 4, 좌극한도 4, 우극한도 4.
그러니까 극한값, 미분계수라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연속이면서 미분계수까지 존재하니까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0에서의 연속성,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프만 좀 살짝 달라지게 되겠네요. 자, 우선 첫 번째는 fx가 x 절대값 x라고 되어 있죠. 자,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범위를 나눠서 함수를 다시 좀 정의를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fx는 만약에 x가 0 이상이라면 이게 양수니까 바로 x의 제곱.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와서 x에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따로따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네, x는 0에서의 이제 연속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단 함수값 f0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0으로의 좌극한이나 우극한은 둘 다 얼마가 돼요? 자, 여기다가 0을 넣어서 계산하나 여기다 0을 넣어서 계산하나 똑같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x는 0에서 연속이란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죠. 뭐 얘 같은 경우는 x가 이제 0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x의 변화량을 뭐 굳이 쓰자면 x-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fx -f0 이게 바로 y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에 해당하는 함수가 바로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대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f0은 0이었죠. 아까 함수값이 빼기 0.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x인데 결국은 마이너스 x가 어디로 간다? 네, 0으로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극한 똑같죠? 여기도 x-0 분의 x제곱 빼기 0 이렇게 하면 요놈은 fx 얘는 f0이 되는 것이죠. 약분해서 x를 0으로 보내면 또 0이 되겠죠. 그래서 좌미분계수가 0, 우미분계수가 또 0,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x는 0에서 이 함수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뭐 참고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는 바로 이러한 2차 함수를 그리면 되죠. 원래 요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그래프를 여기만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블록한 이런 2차 함수 포물선인데 0보다 작은 곳에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선의 길이가 여기서 0이 되어가고 이쪽에서 접근을 할 때도 접선의 길이가 0이 되어가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둘 다 0으로 일치한다.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해지더라.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것도 뭐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단 연속성을 확인을 해 봐야겠죠. 우선 x는 0에서의 함수값 x가 0일 때는 이 함수에 x에 0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f0은 1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닌 곳에서 이제 0으로 접근해 갈 때의 함수값. 자,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는 이 함수를 써서 극한값을 계산하면 되니까 00 넣어서 극한값 1이 되겠죠. 0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의 x에다 0을 넣어서 계산하면 극한값이 나오죠. 자, 그래도 여기도 1, 여기도 1.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1이다.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일치한다. 그러니까 일단 연속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연속인 게 확인이 되면 무조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것을 확인을 해 봐야겠죠. 당연히 x가 0으로 다가가니까 x의 변화량은 x 빼기 0 그죠? 그 다음에 fx-f0 fx는 x가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게 fx 그대로 쓴 거고, 그 다음에 f0은 1이죠 1. 그래서 1 빼기 1 사라지고 x분의 2x 계산해주면 2가 나옵니다. 이 2가 뭐예요? 바로 좌미분계수. 그 다음에 이제 우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x를 0보다 큰 쪽에서 0쪽으로 접근을 해 갑니다. 접근을 시켜 나가면 여전히 x의 변화량은 x 빼기 0 분의 fx-f0. 근데 fx가 0보다 큰 x일 때는 바로 요 녀석이 fx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f0은 언제나 1. 그래서 빼기 1. 요 부분 날라가고 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면 x가 되고 여기를 정리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의 극한값, x가 0으로의 극한값은 얼마? 1이 되죠. 그래서 결국 좌미분계수는 2,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는 1이 되죠.
그래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결국은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요정도 되고, 그 다음에 y 꼭지점의 y값이 4분의 3 정도 되나요? 네, 이렇게 되고,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게 맞긴 하지만 얘는 0 이상인 부분에만 그리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얼마? 네,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그 직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돼요? 네, 뾰족한 부분이 되죠. 쭉 가다가 갑자기 확 꺾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뾰족한 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쪽에서 점을 접근시켜서 그었을 때 접선하고, 이쪽에서 그었을 때 점을 접근시키면서 그었을 때 접선이 접선의 기울기들이 서로 같아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분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